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어느 늙은 화가의 인생 고백, 그 7번째입니다. 레슨 7. 여러분 인생 만족하십니까? 만일에 여러분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당신의 삶은 아름다웠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은 질곡의 삶을 사셨다 가셨습니까? 아니면은 더럽고 못 같아서 정말 어느 걸까요? 저 서양화 김수영은요,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눈물 짜는 얘기지만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흙수저로 질곡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뭐 고개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또 미끄럼들도 타고 또 공중도 날아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굽이굽이 흘렀지만 그 중에서도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도 털어 있습니다. 뭐 왕십리 똥통학교 다닐 때 단체 미팅 가가지고 네모 공주만 만나가지고 뭐 첫정을 나눴던 이야기. 또 젊었을 때는요 조금 괜찮았어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샥시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뭐 하다못해 책가방 들고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버스 차장들이 야 너 이쁘게 잘생겼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때가 그 당시에 찐빵집에 가면 찐빵집 아줌마가 어머나 너 찐빵보다 더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꽤나 인기가 있었어요. 뭐 전편에 6편에 제 인생 그림 그리면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그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쌉싸름한 이야기,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뭐, 어느 날 우리 중전 마마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가 아니고, 중전 마마하고 이제 한바탕 말싸움하고 입을 팍 뒤집어 쓰고요. 왕십리 똥통학교에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내 손을 거쳐간 여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3명이더라고요. 어머나. 야, 어쩐 여자가 그렇게 많냐. 근데 이제 맞선 본 사람 이야기, 또 단체 미팅 가서 뭐, 그냥 헤어진 건 뭐 말도 않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래도 뭐, 마음이 좀 끌려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몇 번 한 애들,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치마 입은 애들, 바지 입은 애들, 뭐, 그냥 후려진 치마, 뭐, 원피스 입은 애들, 뭐, 이런 애들 뭐, 다 맞는 거. 정자, 미자, 숙자, 애자, 광자, 춘자, 홍자, 또 형자, 순자, 아이고 자자도 좀 엄청 많았었어요. 저 군대에 갔을 때요, 편지 잘 써야 저 글씨 기가 막히게 잘 쓰거든요. 군대 있을 때 차트 했었어요. 차트가 뭔가 하면은 지금은 뭐 전자시대라서 이렇게 뭐 그냥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지만, 옛날에는 모조지 전지에다가요 거기다가 글씨를 새까맣게 써가지고 상관이 오면 우리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투가 있으니까 그걸 계획하고 훈련하고 그런 걸 다 보고 하는데, 궤도라고 그러죠. 아마 우리 같이 좀 꼰대들은 그런 걸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막대기로 쫙 넘겨가면서 다음 설명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글씨 잘 쓰거든요. 그런데 군대에서 34개월 열흘을 했습니다. 지금 애들은 뭐 18개월인가 20개월밖에 안 하잖아요. 나는 무려 1040일 34개월 열흘을 했다니까요. 그러는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저요 당시 72년 2월 20일 날 군대 가가지고 75년 12월 30일 제대했거든요. 1, 2, 3, 4, 4, 1, 8, 0 군번, 육군 제3사령관, 사령부, 제3
사령부 제2헌병대대 거기 감히 헌병으로 있었습니다. 키 좋아, 키 컸죠. 인물 좀 됐죠. 그 다음에 공부 좀 했으니까 당시 고등학교 이상만 050 헌병병과를 줬었거든요. 군대 생활 지루한 거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편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연애 편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요, 당시 유행하던 명랑, 아리랑, 영어 잡지, 학원, 농원, 또 뭐 저기 뭐야 그 주부 생활까지 맨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썬데이 서울, 주간 경향 이런 데다 보면 맨 뒤에 펜팔란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고독한 군인이 아름다운 이 여성의 마음에 담긴 편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하고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글쎄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에 많을 때는 하루에 30통이나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자, 수은자, 민자, 애자, 광자, 춘자, 흉자 뭐 그런 애들이 뭐 전국에서 다 나한테 그냥 매력이 넘친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서 뭐 사모하는 뭐 어쩌고 뭐 군대 뭐 새벽에 저기 보초 쓰면서 별을 보면서 저를 생각해 주세요. 막 이런 편지가 막 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글쎄 면회가 오더라고요. 그것들이 충남 장항에 있는 누구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대전에 있는 누구 뭐 저기 서울에 있는 또 민자 이렇게 셋이 한꺼번에 면회가 온 거야 일요일 날. 세상에 난 군인이 월급 당시 얼마 받았는가 하면요 1,800원인가 받았어요. 지금은 뭐 꽤 많을걸요. 1,500원인가 1,800원 받았어 상병이. 근데 그거 가지고서 걔들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면회실이 있어요. 사령부 정문 앞에, 3군 사령부 정문 앞에 용인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몰라. 정문에서 면회실에서 전화가 와서 김수영 상병 면회. 근데 한 10분 있다 김수영 상병 면회 또 왔어. 1시간 뒤에 김수영 상병 면회 또 와서 그 옷 군대 옷이라는 게 뭐 헌병이지만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대리미를 막 데리고 막 그냥 각을 세우고 막 거울 이렇게 보고 해가지고 면회실에 가가지고요. 광자는 저쪽에 앉으라 그러고 민자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춘자는 저쪽에 앉으라 그래가지고 야, 너 저 용인 시내 가면은 정다방이 있거든.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고 너는 용인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너는 약속다방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걔들 따로따로 분리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다방에서 10분 앉았다가 용인다방에서 20분 앉았다가 약속다방에서 또 15분 앉았다가 야, 부대에서 부른데 또 그러면서 또 싹 나가가지고 저쪽 다방에서 명자하고 얘기하고 춘자하고 얘기하고 민자하고 얘기해가지고 라블라블 최고로 재밌었어요. 민자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요. 춘자가 떡을 한 말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장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통닭까지 사왔어. 정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군대 당시 짬밥이요. 보리쌀이 70%고 쌀이 30%였었어요. 그런데 그 짬밥이 맛이 별로 없고 좀 저기 뭐야 일병 때는 밥맛이 제대로 나는데 상병쯤 되면 밥맛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 세 보따리를 가져오니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아주 즐겁게 보내고 여행 보내고 난 다음에 터미널로 안내를 해주고서 이쪽에 와가지고 또 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또 다음 버스 타게끔 시간이 되면은 얘를 또 터미널로 보내고 그래가지고 세 여자랑 한꺼번에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대 들어가가지고 헌병대 들어가서 우리 이 삼중대 들어가가지고 통닭하고 떡하고 또 뭐 저 케이크하고 나눠주니까 뭐 동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뭐. 야야 너 편지 좀 그거 좀 나랑 분양 좀 해줄래 이래가지고 선배들한테 그것도 나눠주고 또 군대서요 그 우리 저기 소대장님한테 대신 내가 편지도 써주고 애인 역할도 해주고 저기 뭐야 그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 이번엔 진짜 그리면서 만났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71년도에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그 건설회사 부인의 개인 전시회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사실은 참 부자들은 그런지 아마 금수저들은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몸에 밴 양반 기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타고난 태생이 그 목에 힘을 주는 뭐가 좀 있어. 그래서 내가 꾀재재한 옷을 입고 뭐 참 추리한 젊은이가 미술 지도를 하러 오니까 근데 그림은 배우긴 하는데 좀 이렇게 그 하대하는 좀 내려다 깔고 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김해 김씨 판서공파 57대 손 김수영 아닙니까? 서양화가 예, 그 참 웅대한 꿈을 안고 살고 있는 서양화가 김수영 아니에요. 그래도 늘 제자님 저기 뭐야 그 사모님이라고 소리는 차마 못하겠어. 그래서 내 강의를 들으니까 미술을 배우는 사람이니까 제자님 예, 너무 대상에 틀렸습니다. 제자님 색깔이 안 좋습니다. 색깔 너무 어두운데요.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내 팔을 잡고 어머나 어머나 이렇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를 뭐 내가 당시 21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사람은 40대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중동에서 건설 붐이 일어났었어요. 쿠웨이트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 사람이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하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밤마다 별을 보고 그냥 밤마다 자기 넓적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런데 싱싱한 20대 초반에 뭐 잘생긴 할리우드급 겸손 모드로 가야 되는데 사실이니까 뭐 싱싱한 남자가 그림을 가리키면서 숨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가기만 하면 케이크를 사주고서 뭐 찹쌀떡도 사주고 뭐 그냥 뭐 저기 뭐 맛있는 거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우수에 뭐 이렇게 고기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너비안인가 뭐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구워놓고 막 그랬어. 그늘은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은 파레트 같잖아, 파레트. 이제 여기다 이제 칼날을 막 들이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칠하고 그러는데 내가 밖에 화장실을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내 자리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앉으려고 하는데 궁디가 축축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일어나 봤더니 그 칼라가 잔뜩 묻은 파레트 있잖아요. 유화물감이 가득 있는 거. 거기다가 렌시드 기름도 있죠. 그 붓까지 있는데 글쎄 그거를 글쎄 내 의자 밑에다 탁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내 바지가 엉망진창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 당시 가난해가지고 바지도 시원찮은 거밖에 없었는데 그 평화시장에 가가지고 뭐 2,000원인가 3,000원 주고 산 그런 바지인데 글쎄 그거 바지도 그거 뭐 한두 개밖에 없는데 글쎄 바지에 그 물감이 다 묻은 거야. 나 환장하겠어 정말. 몰래 그걸 집어넣는지 아니면 실수로 집어넣는지 내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글쎄 파레트를 의자 위에다 딱 놓으니까 내 바지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그 옷을 벗어야지 어떡해. 이거 어떡하지 나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이게 뭐 정말 당시 또 저기 뭐 붉은 장미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레트에 붉은 색깔이 가득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가 뭐 그냥 피 색깔이나 마찬가지지. 그걸 벗고 보니까 반스까지 또 뻘겋게 묻었더라. 이런 환장을 노릇 다 있나? 어머나 어떡하나. 이거 내가 실수네. 이거 참네. 어떡하지? 아유 선생님 이를 어떻게 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어쩌지? 막 요란 수다를 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자기 남편 바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반스까지. 그걸 어떻게 갈아입어야지. 갈아입는데 좀 나가라니까 안 나가. 그 반스까지 갈아입고 뒤에 내가 닦아줄게요. 그러면서 저기 뭐야 그 수건에 물을 묻혀가지고 거기서 막 닦아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손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몰라. 어머나 엄청 크네. 아유
세상에. 그래가지고 내 정조를 빼앗겠지 뭐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사실은 불안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불안하면서도 문 열고 자기 남편이 어느 날 순간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문 화짝 열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 여자는 좋아 죽겠대. 아, 여기서 더 이상 얘기 못해 나는. 그래가지고 새 바지를 사주더라고요 나중에. 몇 번 더 당했어요. 난 몰라. 우리 집사람이 이거 들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저 그런 남자 아니거든요. 이제 빼앗긴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에 말하자면 미투 운동이야. 지금 뭐 불과 50년 만에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미투 진짜 고발하는 거야. 그 여자 지금 어디 가서 할머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핵이야. 50년이 됐으니까 당시 40대니까 90대 아니에요. 호호복발 할머니가 돼가지고 전철 안에서 젊은 남자들이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쳐다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 당시 나 정말 싱싱했어요. 당시에요. 불란서 배우 아란 드롱 있잖아요. 그 사람 닮았다 그랬어. 킴 드롱이라 그러고 또 어떤 저기 뭐야 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미술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오디 머피 닮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오디 머피가 나옵니다. 자니 기타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서부 영화. 그러니까 한 뭐 1950년대 60년대 영화죠. 그 검색해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내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오디 머피하고 뭐 닮지도 않았는데 약간 제가 이제 이 뭐 뭐랄까 튀기 비슷하게 약간 코가 좀 크고 그것도 좀 크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그렇게 막 나를 빼앗아 먹었어. 그런 참 지저분한 추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또 얘기할게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인생 70년 즐겁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갑니다. 뭐 가지는 않지만요. 이 앞에 6편에서 제가 그 중립급 감독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용산 삼각지에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가끔 가다 미군 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요. 미군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많이 친분을 쌓고 또 이렇게 늘 이 참 뭐랄까 교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멋있는 장교같이 생긴 그러니까 머리가 노란 사람. 이건 완전히 유럽에서 그 머리가 그 스페인이나 이태리 사람들은 머리가 좀 검정색 내지는 진한 갈색이거든요. 근데 북구라파 사람들 있잖아요. 노르웨이나 스칸디나비아 3국 아니면 독일이나 폴란드 사람들은 머리가 노래요. 근데 머리 노란 신사가 하얀 이 참 피부를 가진 사람이 왔어. 그래가지고 헬로 그러길래 My name is 김수영. 이래가지고 나를 소개를 했죠. 그 내셔널 아트 콘테스트 브론즈 메달 3time in Korea famous painter 김수영. 대한민국 미술대전 3번 입상하고요. 한국에서 꽤 유명한 화가입니다. 당신은 오늘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유명한 화가를 만났으니 즐겁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yes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스위스 장교예요. 중립급 감독위원장. 미군 부대 안에서 또 동거를 하더라. 동거가 아니라 숙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은퇴를 해서 여기서 한 1년 동안 서로 교접을 하다가 제 그림 100호짜리를 하나 샀어요. 말 달리는 그림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요번에 찾아가지고 이미지를 앞에다가 넣어놓을게요. 그 그림을 100호짜리를 사가지고 또 마침 제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그 최고의 도시 두바이에 가가지고 뭐 무슨 수출 무슨 상담 사무실을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소개한 그 다음 근무자가 다시 또 소장이에요. 장 자크 조스. 장 자크 조스. 그러니까 불란서식. 스위스에는 프랑스 말도 쓰고요. 독일어도 쓰고 또 그다음에 이태리 말도 쓰고 그래요. 작은 나라지만 인구가 1000만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작은 나라에서 세 나라 말을 쓰는데 장 자크 하면은 불란서 스타일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나랑 또 아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즐겁고. 근데 그 부인이 크리스티라는 부인인데 마침 또 그림을 그리는 여자더라고요. 근데 우리 화랑에 와가지고 그림이 좋다, 뭐 나도 잘생겼다, 뭐 사실이죠, 뭐. 그래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막 즐거웠어요. 그분은 올 때마다 스위스 국기도 갖다 주고요, 초콜릿도 갖다 주고 또 그분이 준 이 저기 아주 고급 나이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비싼 거거든요. 이것도 그분이 줬어요. 그러던데 어느 날 내 그림을 세 개를 아주 비싼 거를 구매를 해줬어요. 뭐 코리아스 페이머스 페인터, 코리아 베스트 아티스트 막 이래가니까 내 그림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림은요, 좀 그 모티브가 좀 특이하고요, 좀 유럽적인 내 뒤에 있는 그림 보시죠. 이게 이게 그리스에 있는 섬이에요. 아주 유명한 섬. 산토리니. 이 섬을 그렸듯이 유럽에 있는 그림 스타일을 많이 그렸거든요. 그 다음에 마티에르, 질감이 아주 두꺼운 그림, 독특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부인이 크리스티잖아요.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 그림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다, 배울 점이 많다 그러면서 세 점을 사고 그 사람 집에도 갔었어요. 저기 미팔군 부대 안에 집이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자기 집에 초대 잘 안 합니다. 내가 워낙 잘생기고, 아이고, 왜 이러나, 내가. 워낙, 참 좋아 보이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는데, 난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대화가 됐어요. 내가 또 인사동에 가서 맛있는 한국의 고급 떡을 사가지고, 세트를 사가지고, 부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랑 같이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요. 또 그 뒤로도 이제 스위스로도 제대해가지고 스위스에 갔는데 또 다시 왔어요. 작년에 그 저기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평창에. 스위스 그 동계올림픽 선수단을 모시고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 대표자 인솔해가지고 선수들을. 그래가지고 또 다시 와가지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거는 요 앞에 6편의 사진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A 모라는 화가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힘들다 그러니까 $100를 보내왔어요. 또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화가가 또 내 그림을 보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요즘에 자주 소통을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선박 설계자, 울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잘생겼어. 할리우드 배우는 저리 가라요. 영국 최고의 신사예요. 그분이 내 그림을 2개를 또 팔아줬어요. 그분이 산 그림을 내가 나중에 또 올려놓을게요. 근데 저는요, 조금 영어가 되니까 그런 외국인과의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친구가 5,000명이나 되는데 계정이 3개예요. 그러니까 15,000명이죠. 그 중에서 한 5,000명이 외국 화가예요. 스페인에 있는 얄라레는 애도 있고,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저는 소통을 합니다. 왜? 즐겁게 삶을 산 화가니까 제가 노력을 해야 되고, 제가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의 아이디어, 다른 화가들의 모티브, 다른 화가들의 테크닉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늘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해서 제 그림에 어렌지 해가지고 다시 재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살지 않았나요? 또 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살지 않았나요? 또 이 나이에 비해서 아직도 좀 쓸만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좀 다음번 또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